연 18% 이자가 붙는 빚이 있는데 투자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불이 난 집에 현금을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년 뒤 여러분의 통장은 처참하게 박살나 있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굴려 자산을 만들지만 누군가는 이자에 먹혀 평생을 노예로 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빚에서 탈출해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소름 돋는 공통점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방법만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무려 9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연 18%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동시에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적금을 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 18%짜리 빚을 갚는 게 연 200% 수익을 내는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인데 말입니다. 연 수익률 18%를 꾸준히 내는 투자자는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평균 수익률이 20%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버핏보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원리입니다. 투자의 복리는 천천히 작동하지만 빚의 복리는 여러분의 목을 순식간에 조릅니다. 우리는 왜 빚을 먼저 안 갚을까요? 경기도 안산에서 15년째 화물차를 모는 김철수 씨,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핸들을 잡습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고 차 할부금이 80만 원, 보험료에 통신비까지 하면 고정 지출만 300만 원이 훌쩍 넘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은 수입처럼 보이지만 남는 건 10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 최근에 유행하는 코인에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빚을 갚기보다 한 방에 역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인은 반토막이 났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취하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박민철 씨도 비슷합니다. 카드 리볼빙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는 주식으로 갚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리볼빙은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연 18%가 넘는 고금리 대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어느새 카드론이 800만 원이 됐어요. 연 이자율 19.9%. 매달 이자만 13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냥 13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의 최고의 투자는 빚 상환 그 자체입니다. 연 18% 이자를 갚는 건 확정 수익률 18%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원금이 보장되면서 18% 수익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오직 빚을 갚는 행위만이 이 기적 같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이제 주식 창을 끄고 대출 상환 창을 켜시기 바랍니다. 투자 공부보다 대출 상환 계획표를 짜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빚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특별히 수입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딱 5가지 공통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삶을 바꿨어요. 첫 번째, 바로 빚의 순서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본인한테 빚이 있다면 그 빚의 이자율을 정확히 아시나요? 카드론 19%, 마이너스 통장 8%, 주택담보대출 4%, 학자금 대출 2.9%. 이 4개의 빚이 있으면 뭘 먼저 갚아야 할까요? 당연히 19%짜리 카드론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뒤섞어서 갚아요. 그냥 가장 금액이 큰 것 혹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갚으려고 하죠. 이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빚 갚는 순서를 잘못 정하면 이자로만 수백만 원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500만 원에 연 19% 이자면 1년에 이자만 95만 원입니다. 주담대 1000만 원에 연 4% 이자면 1년에 40만 원이에요. 총 빚은 주담대가 2배인데 이자 부담은 카드론이 2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자율 높은 것부터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눈덩이 반대 전략, 즉 아발란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발란체, 눈사태라는 뜻인데요.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먼저 처리해서 이자 폭탄을 제거하는 전략이에요. 미국 개인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투자를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빚도 갚으면서 투자도 하면 되지 않나요? 자,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연 18% 이자를 내고 있는데 주식에서 연 1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겉으로 보면 이득 같죠? 근데 실제로는 8% 손해예요.
100만원을 주식에 넣어서 10만원 벌었는데 빚이자로 18만원 나가면 결국 8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포기 못해요. 왜냐면 투자는 희망이고 빚은 두려움이니까요. 감정적으로 투자에 더 끌리는 겁니다. 그 감정을 끊어낸 사람들만이 빚에서 탈출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자취하는 29살 이지은 씨, 월급 270만원에 월세 65만원, 식비 35만원, 통신비 7만원, 교통비 12만원. 고정 지출만 119만원이에요. 그리고 카드값으로 매달 60만원 정도 쓰다 보니 어느새 카드론이 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달 10만원씩 ETF를 사고 있었어요. 이지은 씨는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했던 거죠. 한 달에 식비만 20만원 더 나가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1년이면 240만원인데 이걸 투자로 벌려면 2,400만원을 10% 수익률로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출을 20만원 줄이는 건 2,400만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냉정하게 계산하면 그 10만원으로 카드론을 갚는 게 연 19%의 확정 수익입니다. 어떤 ETF도 확정 수익은 못 줘요. 이걸 깨달은 순간 이지은 씨는 ETF를 멈추고 카드론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만에 600만원을 다 갚았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결국 고금리 빚이 있을 때는 투자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멈추고 돈을 모으려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공통점은 지출을 수술했다는 겁니다. 절약이 아니에요. 수술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절약은 아끼는 거예요. 수술은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돈을 전부 적어보면 깜짝 놀랄 게 나옵니다. 안 쓰는 OTT 구독료 월 13,000원, 쓰지도 않는 헬스장 월 9만원,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음식 월 15만원, 무의식적으로 긁히는 편의점 지출 월 7만원. 이것만 합쳐도 월 40만원이에요. 1년이면 480만원이 그냥 새는 겁니다. 작은 돈 같나요? 이걸 찾아내서 잘라낸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미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수입을 늘렸다는 겁니다. 근데 방식이 특이해요. 무작정 투잡을 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차가 놀고 있다면 카시어링 서비스에 등록하고,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중고 플랫폼에 팔 수 있고, 특기가 있다면 재능 마켓에 올릴 수 있어요. 35년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말에 강의나 컨설팅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여행을 즐기던 미니네 가족은 아빠 박상민 씨 카드론 1200만원에 이자만 매달 20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박 씨는 사진을 잘 찍었어요. 가족 여행 사진을 정리해서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첫 달에 8만원을 벌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 6개월 후엔 월 25만원이 됐습니다. 그 돈을 전부 카드론에 갚았어요. 기존 생활비에서 안 쓰는 돈 20만원. 추가로 모아서 총 45만원씩 갚으니 1200만원을 2년 3개월 만에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만약 이자만 내면서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예요. 이게 빚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공통점인데 이걸 모르면 빚을 갚고 나면 또 빚이 생겨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비상금 통장을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빚부터 다 갚고 나서 비상금 모으면 되지. 틀렸습니다. 이게 빚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비상금이 없으면 차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냉장고가 망가지는 순간 바로 카드를 긁게 되고, 그럼 애써 갚은 빚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아주 소액이라도 비상금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월 고정 지출의 3개월치를 비상금으로 권장하지만 처음부터 3개월치가 어려우면 50만원이라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국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연체자의 68%가 예상치 못한 지출 충격으로 연체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완충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빚을 갚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더라도 비상금 50만원은 먼저 확보하세요. 이게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유한해요. 한꺼번에 투자 멈추고 지출 줄이고 부업 시작하고 비상금 모으려고 하면 3주 안에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달은 빚의 이자율 파악과 순서 정리만 하세요. 두 번째 달에 지출 수술. 세 번째 달에 비상금 50만원 목표 설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해요. 이게 지속 가능한 탈출입니다. 화려한 전략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 대출보다 카드론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더 빠르고 더 쉬워요. 그런데 이자율은요? 은행 신용대출은 요즘 연 5에서 8% 수준이에요. 카드론은 연 15에서 24%예요. 편의성이 더 높을수록 이자율도 훨씬 높습니다. 같은 500만원을 빌렸을 때 은행 신용대출은 1년 이자가 40만원, 카드론은 1년 이자가 95만원에서 120만원, 편리함의 대가가 무려 2배에서 3배예요. 더 편한 게 더 비쌉니다. 이게 금융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계돼 있을까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간편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쓰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버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2025년부터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인데 이를 낮추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본인의 전체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보고 최적의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게 더 쉬워지고 있어요. 대환대출이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19%를 은행 신용대출 7%로 갈아타면 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본인 빚의 이자율을 확인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천 행동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빚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첫째, 빚의 순서를 이자율 기준으로 정했다. 둘째, 고금리 빚이 있을 때 투자를 과감히 멈췄다. 셋째, 지출을 절약이 아니라 수술하듯 잘라냈다. 넷째, 이미 가진 자원에서 수입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다섯째,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비상금 50만원을 먼저 확보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평범한 화물차 기사가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해낸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